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번 전체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은 공지사항과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빗썸이 양심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빗체인을 빗썸에서 갖고 계시면 그 이자죠. 비토르라는 토큰을 안 줬었습니다. 업비트에서만 비토르 토큰을 줬었잖아요. 근데 웬일인걸 갑자기 이런 공지사항이 떴더라고요. 2월 17일자로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18년 9월 이래로 갖고 계셨던 모든 비체인 홀더까지 포함해서 소급 적용해서 지금까지 안 줬던 비토르 토큰을 2월 20일자로 이미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빗썸에서는 비체인 그렇게 많이 안 갖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20일 날 저녁에 뭐가 쏠랑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서 준다. 뭐 그래도 다행이죠. 좀 당연한 건데 이걸 안 줬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진 않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빗썸이 안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또 업비트에서 최근에 비토르를 상장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한 거잖아요.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왜 다 끝나가는 마당에 한참 후에 이 비토르를 상장을 시켰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2월 6일자로 해서 이런 공지를 업비트에서 했었거든요. 100만 원 미만 코인에 대해서도 출금 방식을 변경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100만 원 미만도 탈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주해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 굉장히 까다롭게 이렇게 인정받은 거래소에 인정받은 지갑만 써야 너네 코인 출금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업비트가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도 사실 안 그래도 비토르 팔기가 만만치 않았었죠. 사실 관심도 없는 뭐 그 바이낸스나 게이트아이오나 이런 거 뚫어가지고 비토르를 보내서 거기서 팔고 리플을 사서 다시 업비트로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마저도 어려워지는 거래소가 더 많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뭐 탈세로 뭐 봐버리니까. 그래서 아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업비트에서도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업비트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거 보냈는데 자꾸 안 가요. 걸렸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지금에서야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 21일자로 업비트에 비토르가 뜬금없이 상장이 됐었죠. 아마 저녁 8시인가 뭐 8시 반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체인 들고 있는 분들 얼추해도 막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해서 팔어! 제발 팔어! 지금 파세요. 왜냐하면 저의 원칙은 업비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면 그 코인은 팔자가 원칙입니다. 상장할 때 팍 치솟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팔라고 정말 뭐 전화했는데 뭐 술 취하신 분도 계셨고 뭐 자고 계신 분도 계셨고 안 받는 분도 계셨고 그냥 죄다 보는 즉시 팔라고 이렇게 외쳤던 게 갑자기 에피소드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건, 뭐, 물론 받는 건 그래도 지금이라도 감사한데, 빗썸 홀더들이 지금 받을 때는 이때 상장했을 때 가격에 반토막보다도 지금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파시기보다는 조금 오를 때 파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뭐 에피타이저로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상승의 원동력이 될 스 친구들, 스 식구들 저는 두 개 정도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번째 뭐 스로 시작하는 이제 용어는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겐슬러가요, 이더리움 ETF 할 때 굳이 콕 집어서 스테이킹 빼내 이렇게 도려냈던 거죠. 근데 참 지금 참 저도 뭐 감개가 무량한데 2월 20일자 기준으로 SEC가 스테이킹을 빼라가 아니라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양한 유형의 스테이킹과 그 이점에 대한 정보를 업계에 요청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하면 뭐가 좋아? 기업들에게 지금 의견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EC가 조만간 스테이킹에 대한 지침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굉장히 저는 호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어는요, 개인이 아닙니다.
기관들이나 국가 입장에서 이제 저는 조만간 알트 ETF와 함께 알트코인을 살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 기관 국가 담당자라면 어떤 알트코인을 살까요? 기능, 유행, 뭐 이런 걸 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좋으면 좋은데 기관과 국가들이요, 뭐 유행을 따르거나 기능이 좋으면 뭐 바꿔치거나 이러기보다는요, 일단은 유동성이 커야겠죠. 즉, 시가총액이 커야 한다. 지금 비트코인조차도 뭐 전 세계 포모 바람이 불면 시총이 작다고 하는 판국에 뭐 이더리움 솔라나도 작은 거죠. 그래서 클수록 좋다. 그리고 ETF가 있을수록 좋다. 완전히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업비트 쓰는 게 편하고 증권거래소 쓰는 게 불편한데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ETF로 나와 있어야 사기가 편하고 선호한다. 그리고 또 하나 유행에 선도하는 게 아니라요. 막 바뀌는 게 아니라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오래 살아남았던 코인을 더 선호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뭐 한시름 이 국가들은요. 이 자산의 개념에 자산의 뭐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이게 막 기능적으로 좋은 걸 바꿔 끼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쭉 들고 가기 위해서 전통적인 걸 좀 좋아하고요. 올드코인이겠죠. 그리고 이자를 주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단위가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은 재미가 없는데 기관들이 행동은 속일 수 없잖아요. 정말 굉장히 눈치가 빠른 게 제 눈에 포착이 됩니다. 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2월 18일에도 실리즈에서 펜 토큰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재빠르게 출시를 하네요. 그리고 2월 15일에도 스토리라는 코인, 뭐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코인으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킹 기능을 출시를 붙여서 넣었고요. 또 2월 21일자로 해서 노무라라는 꽤 큰 금융 그룹이죠. 여기에서도 놀랍게도요. 뭐 이더나 솔라나도 아니고 기관 투자자를 위한 니어, 그러니까 니어 단독입니다. 이렇게 묶음도 아니에요. 심지어 니어 단 하나로 이제 펀드를 출시했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에 강화된 니어 토큰에 대한 장기적 노출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한다. 뭐 답이 나와 있네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자를 좋아하니까 또 AI 내러티브도 있는 대표 코인 중에 하나인 니어 딱 하나만으로 장기적으로 난 팔고 싶다. 기관도 좋아하고 나도 팔기 좋고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무브 코인도 사고 온도도 사고 체인링크도 사고 뭐 계속 샀다고 하는데 한 거에 가장 많은 게 이제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스테이킹을 해서 라이도에 지금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자로 해서 제가 한번 그 잔고를 한번 보니까요. 이더리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USDC에 이건 비트코인이고요. 또 이 청록색조차도 ST 이더입니다. 이더를 맡겼던 증표로 다시 받은 게 ST 이더잖아요. 즉 이더리움과 ST 이더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관들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재미없는데 바보처럼 사고 있거나 아니면 뭐 경험에 의해서라든지 뭔가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행동은 속일 수 없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그레이스케일을 대신해서 이들이 지금 현물 ETF, 이더리움 ETF 들고 있잖아요. 자, 이 그레이스케일을 대신해서 스테이킹 좀 붙여주세요라고 SEC에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21 쉐어스에서도 지금 ETF 붙이는 걸 신청을 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ETF에 열광을 하는가? 특히 이더리움은요, 뭐 솔라나는 한 7% 정도라도 주는데 이더리움은 뭐 3%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거 받으려고 하는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자 이게 성과급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거는요 코인의 개수의 이자가 붙는 거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과급 이 코인의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개수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니까 뭐 점점 불어날 거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 성과급이 줄어들듯이 이자에 붙었던 이 개수에 대한 가격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케이스는요. 뭐 한 개에 뭐 이더리움이 400만 원이라고 치는데 요게 이제 저는 사실 800 더 갈 거라 생각이 들지만 보수적으로 800만 원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3% 주니까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받겠죠. 뭐 매월로 치면 한 만 원 정도 받겠네요. 이더 하나 들고 있으면.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가서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이자도 바뀝니다. 뭐 국채든 뭐든 다른 걸로 이자를 받을 땐 금액이 고정인데요. 요거는 개수로 받으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요것도 같이 올라가고 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기관으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3% 이걸 받으려고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블랙락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더리움만 한 136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사실은 뭐 그레이스케일도 있고 피델리티도 있고 뭐 투애니언시어스도 있고 5만 가지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지만 블랙록 하나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136만 개 지금까지 이자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전혀 받지 않고 있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빗썸에서 빗토를 안 주다가 갑자기 이자 주면 와 이게 웬 뽕돈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자, 136만 개를 갖고 그냥 지금처럼 재미없는 이더리움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를 적용해보면 이자만 1년에 한 1600억 정도를 받더라고요. 물론 블랙락 정도의 뭐 이 정도는 껌값이겠지만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껌값치곤 훌륭하죠. 근데 이게 가격이 2배로 뭐 한 800만 원 정도로 올랐다라고 하면 공짜로 들어온 이자가 1년에 3,200억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이더리움 지금 다 한 게 아니에요. 블랙락조차도 계속 사고 있고 세계 1위가 돼도 사고 있는데 이자도 같이 받는다. 저라면 기관 투자자라면 국가 뭐 투자 담당자라면 비슷한 건데 이자 있는 걸 선택할까요? 없는 걸 선택할까요? 뭐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성과급 받고 이 친구 뭐 투자 잘했다고 뭐 승진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불장의 마법 같은 원동력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친구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마법 같다는 얘기를 썼냐면 돈을 찍어내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달러를 찍어낸다. 돈을 찍어내는 사람을, 돈을 버는 사람이 당해낼 수가 없죠. 이거를 세뇨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잘 안 와닿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오히려 스테이킹보다도 더 열광을 하고 지금 경쟁이 심화되는 모양이죠. 이미 아시겠지만 리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자, 브라질의 한 결제 기업도 리플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또 헤알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크라켄과 크립토닷컴 이런 친구들은요. 거래소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 자체가 없던 친구들마저도 지금 포모를 느끼면서 나도 스테이블 코인 할래, 나도 할래 지금 손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테더가 지금 유럽에서 퇴출당하게 생겼죠. 미카 법을 뭐 준용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까 그 공백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크라켄도 한다고 그러고요. 특히 크립토닷컴은 올해 3분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다. 왜 하필 3분기일까요? 아마도 마음적으로는 더 빨리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땡겨본 게 지금 3분기라는 거겠죠. 그 말인 즉슨, 즉 4분기와 뭐 길게 가서는 내년 1분기까지도 불장을 맞이하기 때문에 3분기에 서두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굳이 이제 불장이 끝났고 뭐 다 끝났는데 올해 3분기에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포모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SEC에서 이미 피겨라는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의 그 두 개의 스가 동시에 들어간 거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스테이킹 이자도 주는 약 3.8%의 이자를 국채로부터 해서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만 있어도 이자를 받는 토큰인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급했냐면 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피겨가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이미 SEC에 증권으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뭐 테더든 서클이든 SEC에 증권으로 등록을 안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필요 없다. 뭐 증권 등록이라도 할 테니까 빨리만 하게 해달라 해서 왜냐면 이 증권 등록하면 뭐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포모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결론만 얘기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채택 지연이 되고 있는데 좀 법을 제발 좀
규제를 명확하게 해달라. 나도 불장 전에 좀 하고 싶다. 나도 찍고 싶다. 뭐 이게 지금 뭐 요약본인 거죠. 여기 S&P 글로벌도 규제를 제발 명확히 해달라. 지금 글로벌 포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폐 주조라는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고 또 금리 인하 효과에 알트코인 매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주조 효과는 방금 얘기를 드렸고 금리 인하도 얘기를 드렸지만 복습을 해볼게요. 자, 빅테크는요.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 된 거잖아요. 빅테크, 그러나 이들은 얌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페이스북이 뭐 리브라 코인 발행했다가 이제 뭐 굉장히 험한 꼴 봤던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있지만 결국은 발행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오면 이들이 발행한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준비금으로 국채를 많이 사줘야겠죠. 준비금으로는 국채가 최고입니다. 자, 국채가 사면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국채의 시장 금리, 단기채, 특히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올 것이다.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고, 더 큰 거, 스테이블 코인을 찍고 사는 이유는요, 결국 코인을 사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자를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것만 하려 한다면 굳이 스테이블 코인 안 사도 되겠죠. 그냥 달러로 예금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자, 근데 주기영 대표가 최근에 좀 특이한 얘기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거래량 기준으로는 이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무슨 소리냐, 가격이 폭망인데 웬 봉창을 두드리고 있냐 하는데 저는 조금 일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분은 알트 시즌이 시작됐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들이 알트코인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사거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알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의 2.7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도미넌스, 글쎄 도미넌스도 중요한데 이것보다는 거래량을 봐야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비트 대비 알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주기영 대표의 트위터에 가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여기 까만색이 알트코인의 시총입니다. 시가총액. 뭐 최근 들어서 떨어지면서 주춤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보라색이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코인의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비트코인이고 분자가 알트코인 거래량이에요. 가격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킹왕짱이고 좋은 거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더 늘어야겠죠. 그렇죠? 사는 사람이 더 늘어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알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고 팔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알트 시즌이 지금 왔다는 게 아니라요. 아마 더 올라가야겠죠. 오려면 알트 시즌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다. 주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다 팔고 떠났다. 가격 떨어지면 다 판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같은 얘기로 보면요. 그만큼 누군가는 샀다는 겁니다. 판 사람만 있고 산 사람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알트 불장을 예견을 하고 정말 많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다는 뜻이겠죠. 앞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은 바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행동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을 좀 맺어보면 그 친구들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또는 알트코인에 대한 ETF 그리고 뭐 IPO 뭐 엄청 나올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혹은 자체 코인을 발행하기까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 대부분 나와줘야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는요, 온체인 칼리지라는 이제 분석가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이클 정점 때마다 만났었던, 그러니까 탑 때마다 이 두 선이 만난다는 겁니다. 초록색과 노란색이 만났던 파이 사이클의 두 개의 이동 평균선이 이제 대략
26년도 2월 달에 약 25만 8천 불 정도에서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차트입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요. 노란 거는 이 110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이 초록색은 350일의 이동 평균선의 가중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이 노란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올라가면서 이 두 개가 만나게 되거든요. 이걸 볼 때 정확한 정점 시기와 상승폭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이분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폭발적인 포모 장세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짧고 굵게 펼쳐질 거라 그래도 추정되고 예상되는 근거기도 합니다. 이 차트가요. 그래서 최종 졸업 시기까지는 너무 떨어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또 너무 올랐다고 흥분하시지도 않는 25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